바다는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걷는 사람을 재촉하지도 붙잡지도 않은 채 그저 곁을 내어줄 뿐이죠. 오늘은 서해안길 88코스, 항구와 바다, 그리고 사람의 일상이 나란히 이어지는 길을 걷습니다. 서해안길 88코스는 노을이 아름다운 궁평항을 출발하여 궁평해변, 궁평의 송굴락지, 궁평유원지,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공생염전 살고지, 제부교차로를 거쳐 전곡항까지 17.6km입니다. 경기 둘레길 48코스이며 화성 실크로드 2코스에 해당합니다. 화성 실크로드는 당항선길, 황금해안길, 제비꼬리길, 홍랑길까지 총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궁평항에서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이 코스 황금해안길은 해양수산부 선정 걷기 좋은 바닷길 52곳 중 하나입니다. 궁평항 일대에서 감상하는 아름다운 일몰을 궁평낙조라고 부를 만큼 궁평항은 낙조가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하고 유독 맑고 깨끗하여 궁에서 직접 관리하던 땅이라 하여 궁평 혹은 궁들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낙조 경관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나무 데크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갯벌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가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길 한편으론 절벽을 비롯한 독특한 지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로 규암과 편암 등 변성암이 분포하며 오래전에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독특한 경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km의) 긴 백사장을 자랑하는 궁평 해수욕장을 지나면 궁평항이 자랑하는 또 다른 명물인 해송숲이 펼쳐집니다. 방풍림으로 조성한 소나무 숲으로 좋기 100년이 넘은 5천여 그루의 곰솔이 궁평 해수욕장 해안선을 따라 길쭉한 숲을 이루고 있어 바다와 갯벌을 마주보며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서해안길 88코스를 걷다 보면 마을로 들어서는 길과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해안길이 갈라집니다. 해안길은 서해안길의 이름에 가장 충실한 선택지입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파도 소리와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걷습니다. 데크길 공사가 한창 중이라 서해마루 유스호스텔로 우회합니다. 황금향길입니다. 19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100mm 소재 청소년 수련원 시랜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강사 4명 등 총 23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인근에 그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와 추모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야자수 정원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야자수와 다양한 식물을 배치해 놓은 정원으로 카페와 연계해 방문객들이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입장료는 5,000원. 야자수 정원을 나오면 마을 안길에서 흘러나온 길과 해안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다시 마을 안길과 헤어진 서해안길 88코스로 돌아옵니다. 이 합류 지점에서는 다시 바다 풍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황금해안길은 총 465억여 원을 들여 제방 데크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2026년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승루를 지나갑니다. 숲을 내려오면 보이는 감투섬은 섬의 모양이 모자인 감투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미리항이 가까워집니다.
해산물의 종류가 많고 그 맛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에서 백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00가지 맛, 100가지 즐거움이 있는 백미항은 일몰이 아름답고 눈부신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인상적인 항구로 소문난 곳입니다. 백미리 캠핑촌에는 혹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야영 텐트들이 서로 어깨를 맞댄 채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불편함보다 바다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을 테고 혹한은 오히려 이 계절만의 특권처럼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한맥중공업 주식회사 앞을 지나 백사포 삼거리에서 염전의 안로로 접어듭니다. 함께 걷는 이들의 발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앞서고 누군가는 잠시 멈춥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지만 각자의 속도로 걷는 모습이 이 길과 닮았습니다. 서해랑길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뒤처짐도 앞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염전을 보려면 초소가 보이는 곳에서 해안길이 아닌 해안염전로를 따라 가야 합니다. 광평교 옆으로 남양 만바다에 880m의 제방을 쌓아 간척으로 만들어진 공생염전은 6.25 전쟁으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 조성한 염전으로 공생염전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피난 내려온 사람끼리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해안길과 해안염전로가 다시 만나는 주차장에서 해안길로 들어갑니다. 방갈로와 좌대가 있는 국제 낚시터와 옹기타 일파편과 허물어진 소금창고만이 이곳이 염전이었음 짐작해 하는 황폐화된 염전 흔적을 지나 제방으로 올라섭니다. 송교리 마을을 지나 살고지 길을 걷습니다. 서해랑 편의점 그리고 카페는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잠시 당황합니다. 편의점 앞 야외 나무 테이블에 점심상을 펼치고 떡과 빵으로 간단하게 허기만 속입니다. 제부도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차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그 위로 케이블카가 움직입니다. 살고지 해변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송교리의 옛 이름이 살고지라고 합니다. 그물을 맬 때 쓰는 살이 많아서 살고지라고 부른다는 설과 난이 났을 때 이곳으로 피난을 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살곳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추위에 맞서 걷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받아들이며 걷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바닷바람에 잔뜩 온몸을 이끌고 맛있는 빵을 만든다는 제부도 제빵소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거친 바람은 차단되고 고요한 온기가 안으로 스며듭니다. 공기에는 막 구워낸 빵 냄새가 가득합니다. 고소하고도 구수한 향이 먼저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뜨끈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손끝을 감싸쥐고 창으로 스며든 겨울 햇살이 무릎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커피의 온기가 식도를 따라 내려가며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풀어줍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다가 숨을 몰아쉬고 있을 테지만 이 자리만큼은 잠시 멈춘 시간 같습니다. 빵 냄새와 햇살, 따뜻한 커피가 어우러진 이 작은 공간에서 온몸은 서서히 제 온기를 되찾아갑니다. 다시 걸을 힘을 조용히 충전합니다. 하루에 2번씩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기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환상의 섬길입니다. 바닷물이 물러난 자리 위로 길을 따라 차들이 한 대씩 한 대씩 섬을 향해 움직입니다. 바다와 바다 사이 겨울의 숨결 위를 지나며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와 설렘을 싣고 제부도로 들어갑니다. 바다가 갈라진 그 짧은 시간, 풍경은 여행이 되고 일상은 잠시 멈춥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목적지인 정곡항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길은 송교리 화장실 사이로 제부로와 이어집니다. 제부로 길이 열리기 전 잠시 쉬어가는 어촌 마을은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베로와 베이커리 카페는 배 모양 외관이 인상적인 독특한 건물 자체가 포토스폰 역할을 해줍니다. 제부교차로에서 해안공달로로 접어들어 정곡항을 향해 걷습니다. 송교 삼거리를 지나갑니다. 베이커리 카페 해솔 제빵소에 빵 냄새 유혹을 뿌리치고 정곡공원으로 들어섭니다. 남경로 쉼터에 올라서면 갯벌과 정곡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서해랑길 88코스의 종점인 정곡항 탄도방 조제 앞에 서해랑길 89코스 안내판이 반깁니다. 갯벌이 드러난 정곡 해안은 물찬 바다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정곡항이라는 이름은 글자 그대로 앞전 골짜기 곡, 즉 마을 앞쪽에 있던 골짜기와 포구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 이 일대는 바다 쪽으로 완만하게 열려 있으면서도 육지에서는 골짜기처럼 지형이 들어간 곳이었고 자연스럽게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포구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곡식이 모이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오가던 생활항구의 성격을 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곡항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마리나 시설이 있어 경기국제보트쇼, 코리아 매치컵 세계 요트 대회와 같은 국제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요트, 보트가 정박되어 있는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2014년 경기 건축문화상 은상에 빛나는 정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앞에 정박해 있는 수십 대가 넘는 요트가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과 빨간 등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풍경까지 정곡항은 화려한 귀족의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서해바다 위에 잔잔하게 떠있는 요트 뒤로 넘어가는 석양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낭만적입니다. 걷는다는 건 잠시 멈춰 나를 돌아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해랑길 88코스, 바다와 마음이 나란해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 감사합니다.